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일못 장PD입니다. 오늘 영상은 SM6 중고를 할 건데 썸네일에 나와있겠지만 그 댓글에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소통하는 걸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달라는 건 해줘야겠죠? 여기 트림이 되게 많은데 16년부터 20년도까지예요. 일반적으로 저는 가솔린 2000cc를 사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매물도 600개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애초에 디젤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친환경이진 않지만 지금 기름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디젤을 고를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산다고 치면. 아무튼 저는 디젤로 볼 건데, 디젤에서 트림은 가장 높은 거 해도 돼요.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서 매물도 얘가 가장 많고 되팔 때도 좋으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무조건 트림은 굳이 가성비적으로 신차 뽑을 때나 트림을 이렇게 좀 옵션 빼고 하는 거지, 중고는 그냥 풀업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 특히 이렇게 감가를 쳐 먹을 대로 먹은 애들은. 이 중에서 뭘 고를 것이냐는 이제 개인 취향이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제가 따로 받은 게 있어요. 아까 리허설 하면서 쓱쓱 봤는데 요거예요. 16년식 11월식이고 5년 됐지? 키로수는 3만. 1년에 10,000km도 안 탄. 물론 이런 차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키로수가 연식에 비해서 너무 짧은 것도 너무 안 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나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직접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뚜껑을 열어보지 않는 이상 수치상으로는 나중에 대팔 때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보험 이력도 깔끔해요. 아무것도 없죠.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다. 자, 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이렇게 생겼고, 디자인은 확실히 예쁘죠. 이거 디자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뒤에도 이렇게 생겼고, 실내도 괜찮아요. 이 세로형을 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또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다이얼식이라 버튼이, 제 A클래스는 에어컨 막 눌러야 되거든. 온도 내리려면은 버튼을 따다다다 한 5도 내리려면 10번 눌러야 돼. 0.5도씩 내려가니까 다다다다. 근데 다이얼은 쫘라락 돌리면 되니까 조작은 확실히 다이얼이 편해요. 버튼은 이뻐 보일지 몰라도. 계기판 이렇게 생겼고 예쁘죠? 세로형 디스플레이 이거 진짜 크다. 사진이 삐뚤니까 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네. 화면이 진짜 커요. 세로형. 문제는, 그러니까 시야는 좋지 않아요. 얘가 센터가 있고 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운전하다가 눈을 살짝만 내려도 이게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야 돼, 시야가. 그러니까 내비랑 이 주행 시야랑 힐끔힐끔 이렇게 동시에 볼 수가 없고, 이 내비를 보려면 내가 아예 지금 운전하는 화면을 못 보고 이렇게 내비만 봐야 돼요. 많이 아래쪽에 있다는. 세로는 그게 단점이에요. 얘를 볼 땐 전방을 주시를 못해. 저는 안전충이라 이게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됐고 불편했어요. 운전은 딱 한 번밖에, 짧게밖에 안 했지만 거치대로 놓고 내비는 그렇게 봤어요. 뒷좌석은 넓죠? 중형차예요 얘. 자, 옵션부터 봅시다. 옵션은 없는 거. 썬루프가 없네. 헤드램프 HID 아니고, 파워 전동 트렁크 없고, 열선 스티어링 없고. 야, 이거 풀업인데 많이 없네. 전동 조절 스티어링 아니고, 차선 이탈 경보도 없고, 주차 감지 센서 전방도 없고, 후측방 경보도 없고. 풀옵션이긴 한데 옵션이 별로 없네. 여기 장착한 옵션이 컬러 빼고, 열선 스티어링 휠 뭐야, 넣었네? 에이씨, 이 친구가 이거 잘못 체크했네. 딜러분이 열선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네, 옵션으로. 요게 내비게이션, 보스 서라운드, CD 플레이어가 들어가 있네. 크루즈가 일반이다. 사실 크루즈가 일반은 거의 쓸모가 없죠. 어댑티브 크루즈가 아닌 이상은 사실 일반 크루즈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네. 전동 시트는 운전석만 된다. 옆좌석은 수동이라는 거예요. 다이얼. 통풍 시트는 없다. 이상한데. 잠깐만요. 다른 차 한번 봐야겠다. 지금 다른 차량 연식 조금 더 올라간 걸 봤는데 얘가 페리가 몇 번 돼가지고, 전동 시트는 운전석만 있고 통풍 시트가 진짜 없네. 근데 이제 옵션이 좀 다른 게, 크루즈가 어댑티브에다가 헤드업인 애들도 있네. 보니까 얘는 17년식이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유지비 계산하기 앞서. 어이씨, 블랙 되게 예쁘다. 어이씨, 이걸로 유지비 계산해야겠나? 되게 예쁜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연식 좀 더 올리고 차량가가 좀 높은 것들, 옵션이 더 추가된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냥 가격적으로 뽑아놓은 거 1590짜리 이걸로 할게요. 유지비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자, 차량가는 1590만원이죠 7등록세는 7%에서 110만원. 얘를 이제 풀할부로 60개월 기준으로 때려보겠다라고 하면 한 달에 30만원 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럼 선납금 30% 내봐야 500만원인데 그럼 한 달에 22만원 밖에 안 나가고, 선납금을 반 내면 한 8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딱 800 내면 한 달에 16만원. 그러니까 굳이 목돈을 안 들여도 돼요. 사실 선납금 50%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납금 30% 낸 거랑 한 달에 6만원 밖에 차이 안 나잖아. 중고는 이게 좋아. 진짜 개꿀이라니까. 근데 여기까지면 참 좋은데, 이제 유지비라는 게 들어가죠. 제 채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만 내면 누구나 차 다 끌어요. 진짜 편의점 알바해도 그냥 차 끌 수 있어요. 문제는 보험료 내야 되고, 매년 따박따박 기름값 매달 나가지, 세금도 매년 내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이 중고차 월 납입금을 이길 수도 있거든. 차값보다 유지비가 더 비싸, 월 납입금이. 일단 보험료는 제가 제 나이 만 35세 이상 기준으로 신규 구입하니까 126만 원이나 나와요. 더럽게 비싸죠? 이게 중고차라 그래요. 중고차는 보험료가 더 비싸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제가 E클래스 5시리즈 신형 새 차로 보험료 계산했을 때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할인, 첨단 안전장치, 블랙박스 이런 거 하면 10% 할인을 받아요. 실제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럼 실제로 내는 돈은 한 110만 원, 115만 원 요 정도 될 거예요. 할인을 받게 되면은. 그렇다 치면 한 달로 치면 그냥 한 10만 원 정도 되겠네, 매달. 얘가 기름값이 제가 일부러 디젤을 했어요. 이거 유지비를 줄이려고. 얘가 연비가 17에서 17.5라고 나와 있고 기름값이 지금 며칠 전에 갑자기 내려서 저는 일단 1,400원으로 잡았어요, 디젤 값을. 그러면은 얘를 한 달에 1,000km 뛴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12,000km, 많이 뛰는 게 아니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기름값이 8만 원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스팅어 같은 거는 한 달에 기름값 16만 원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2배라고, 기름값이 매달 2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디젤을 한 거예요. 이거를 2.0 가솔린으로 하시게 되면은 10몇만, 12만 원, 14만 원? 이 정도 나올 거예요. 배기량도 낮아요. 얘는 1461cc예요. 그러니까 1년에 26만 원밖에 안 내요.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내는 거네.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하면은 유지비 20만 원 나오네. 다 더하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이 워낙 비싸갖고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예시예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순전히 제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2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더하면은 프랄부 때리면은 한 달에 50만 원. 유지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그 다음에 선납금 30%면 한 달에 42만 원. 50이나 42나 뭐 8만 원 차이가 크진 않은데 선납금 50% 내면 36만 원. 요건 좀 크네. 이게 토탈값 다 한 거예요. 여기서 뭐 더 날 거는 세차비밖에 없어요. 뭐 수리하는 거는 별개고. 저라면은 그냥 프랄부 때려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생각은. 이거 어차피 60개월 5년 동안 다 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전기차 시대로 흐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2, 3년만 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프랄부 해서 60개월 하다가 몇 년 있다가 이거 굳이 다 낼 필요 없으니까 몇 년 있다가 그냥 팔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미리 결론을 내자면 차를 잘 아시고 관심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안 해요. 자, 왜 그런지 알아봅시다. 일단 트림 자체가 2.0이 150마력이고 1.5 디젤이 108마력. 지금 제가 중고차 유지비 계산한 게 얘가 108마력이에요. 중형차인데. 참고로 제 A클래스 190마력이거든요. 소형차인데. 제 차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중형차에 150 언더는 거의 흔치 않은데 얘는 108마력이고 1.6 얘가 싱글 터보일 거예요 아마. 얘가 190마력. 요게 그나마 괜찮은 거거든요. 수치상으로. 150도 사실은 좀 답답하긴 해요. 이게 참 말이 많은데 일단 DCT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DCT를 안 좋아해요. 얘가 연비는 좋은데 그냥 파고 들어가면 복잡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DCT는 그 특유의 꿀렁거림이 있어요. 지금 제 차 A클래스도 DCT인데 저속에서 미칠 것 같거든요. 진짜로. 아무래도 지금 1년 다 돼가는데 아무래도 적응이 안 돼요.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DCT는 무조건 피하고 있어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이 DCT의 특유의 꿀렁거림과 그런 불편한 승차감이 좀 있고 이게 사실 토션빔 뭐 S링크 막 얘기 많은데 푸조 같은 경우는 토션빔도 세팅을 굉장히 잘해갖고 괜찮아요. 제가 푸조를 좋아하는데 토션빔이란 걸 모를 정도로 괜찮은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세팅을 그지같이 한 건지 진짜 승차감이 별로예요. 중형차의 느낌이 아니에요. 얘가 뭐 소형이나 뭐 준중형이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형차의 승차감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차 자체의 완성도가 저는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기라고 하죠. 대신에 예쁘죠. 예쁘고 저렴하고 유지비도 저렴해.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얘가 비쌌으면 이게 해결이 됐을 거야. 근데 애초에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전형적으로 이 차의 타겟층은 뭐냐? 제 친구 같은 놈. K5 타는 제 친구 있는데 그런 놈한테 어울리는 거예요. 얘는 뭐냐? 자동차 유튜브를 한 번도 보질 않아요. 살면서. 얘는 엔진을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마력과 토크가 뭔지도 모르고 서스펜션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출퇴근할 때 차가 슬슬 필요하니까 그냥 K5 산 거예요. 자기 차의 연비도 몰라. 그냥 다니는데 만족스러워. 왜냐면 그냥 예쁘고 저렴하고 편하고 크니까 타는 거예요. 그 이상의 욕심이 없어. 이게 절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 차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이게 개꿀이지. 굳이 BM이나 뭐 벤츠나 뭐 이런 거 비싸갖고 갈 필요가 없거든. 그분들한테는 이게 사치거든. 차는 그냥 단순히 이동 수단일 뿐이니까. 그래서 딱 그런 타겟층으로 나온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출력에 저렴한 승차감 이렇게 표현도 될지 모르겠지만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실 분들은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만족해서 탔다니까. 전차가 뭐였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안 좋게만 볼 게 아니에요. 이거를. 대신에 내가 뭐
국산차를 탔다, 아니면 뭐 스팅어나 뭐 이런 거 탔었다. 근데 일로 넘어가면 그건 환장해. 바로 기변할 거야. 한 달도 못 할걸?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저 같은 서민들한테는 이런 선택지가 있는 건 괜찮다고 봐요. 모든 차량이 다 고출력에 BMW 같은 그런 펀드라이빙 세팅에 벤츠 같은 화려함에 국산차 같은 풀옵션에 이런 거 다 하면은 저 같은 서민은 진짜 선택지가 없거든. 차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면은 야씨 차에 관심도 없는데 다 비싸고 난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살 수 있는 차가 없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선택지가 있는 건 저 같은 서민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하지만 환상은 버리라는 거, 딱 그 가격에 맞는 그 수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 차는 딱 초심자나 경차 타던 분들, 국산 타던 분들이 넘어오기에는 가격 대비 딱 좋다. 독삼사 뭐 좋은 차 탔던 사람들은 절대 쳐다볼 차가 아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